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칠판을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캐릭터들이 나와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했던 어릴 적 좋아했던 뽀로로와 관련된 캐릭터들인데 이거 왜 붙어있을까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 뽀로로와 함께 어디를 한번 탐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탐험을 해볼 거냐면은 바로 DMZ라는 곳이에요. DMZ 많이 들어봤죠? 우리 특히나 여러분들은 파주에 살기 때문에 DMZ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DMZ가 뭐냐면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이제 휴전선을 긋고 남쪽에는 남한, 북쪽에는 이제 북한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나눠지게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안 그래도 방금 전쟁을 치렀는데 계속 딱 붙어 있으면은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가깝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 띄어놨습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휴전선 남쪽으로 2km, 휴전선 북쪽으로 2km, 요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 Demilitarized Zone, 한마디로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 다른 말로 무장을 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우리말로는 비무장지대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 약자로는 바로 DMZ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이후로 약 7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이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라서 굉장히 자연환경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자연환경이 이제 잘 보존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곳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통일이 되면은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한번 DMZ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DMZ 탐험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 DMZ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DMZ,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러 떠날 탐험대를 모집합니다. 뽀로로 이것 좀 봐. 뭔데? 보물을 찾아 탐험할 원정대를 찾는데, 와!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너희들이 보물을 찾아 떠난다고? 꼭 찾아낼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볼까? 보물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는 너희들 중에 대장을 뽑아야 돼. 대장을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보물을 찾으러 갈 수 있게 해주지.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물을 찾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뽀로로와 함께하는 DMZ 탐험 첫 번째 미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터에 이 영상 다음
눌러보면은 뽀로로와 함께하는 DMZ 탐험 미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스크래치 과제가 이렇게 뜹니다. 혹시 이렇게 뜨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뜨는 친구들은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친구들인데 구글의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알겠죠?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가장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스크립트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과제들이 뜨는데, 혹시나 이게 영어로 나오는 친구들은 왼쪽 위에 있는 지구본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한국어로 바꿔주면은 이게 다 우리말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대장을 뽑아야지 탐험을 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장을 뽑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우리 회장 선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장 후보로 4친구가 나왔습니다. 기호 1번 에디, 기호 2번 뽀로로, 기호 3번 루피, 기호 4번 포비. 크롱은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투표는 참여를 하되 후보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표할 사람은 5명이고 후보로 나온 친구들은 4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 4명 중에 1명을 뽑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학교 와서 여러분들 회장, 부회장 뽑을 때는 회장, 부회장의 이름을 종에다가 썼죠. 그런데 컴퓨터로 이제 투표를 할 때는 이름 하나하나를 키보드로 쓰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키보드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키보드로 쓰다 보면은 뭐 키보드 자판 이렇게 두드리는 그것만 봐도 누가 누구를 뽑는지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기호로, 한마디로 숫자로 다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디 같은 경우에는 요 에디 스프라이트를 눌러보면은 에디는 기호 1번이기 때문에 1번 숫자 1키를 눌렀을 때 에디의 득표수가 하나씩 올라가게. 그리고 뽀로로는 2번, 그죠? 루피는 3번, 포비는 4번,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에디 말고 뽀로로, 루피, 포비, 스프라이트의 이 명령어들은 지금 다 제대로 안 돼 있죠. 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에디를 보면서 해주면 돼요. 만약 아니면이라는 선생님이 명령어를 썼는데, 만약 투표할 인원은 5명이죠. 그죠? 크롬까지 해서 5명인데 이미 투표한 인원이 5명이라면은, 그러니까 5명의 친구가 모두 투표했으면은 투표 결과가 보이게 신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만약에 누군가 에디를 뽑기 위해서 1번을 눌렀다. 그러면은 에디의 득표수가 1만큼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투표한 인원도 1만큼 올라가게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명령어를 뽀로로, 루피, 에디 3명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했으면은 결과 확인으로 와서, 자,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우리 이 시작 버튼, 깃발 모양의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5명이 투표할 것이다 라고 정해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미 연습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처음 이제 투표한 인원, 지금까지 투표한 인원은 몇 명이냐? 빵명으로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친구들의 득표수도 다 0으로 정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시작했으니까,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 진행할 때는 투표 진행 중에는 에디가 몇 표 받았는지, 뽀로로가 몇 표 받았는지 친구들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네, 아무도 몰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변수 숨기기 블럭들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결과 보이기 신호를 받았을 때 붙여야 될까요? 판단해 보세요. 시작부터
뽀로로가 몇 표 받았는지, 루피가 몇 표 받았는지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명령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 보이기. 만약에 5명의 친구들이 투표를 다 했을 때 이제 각각 친구들이 몇 표 받았는지 득표수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은 아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투표할 인원은 5명인데 아직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빵명이죠. 만약에 키보드에 숫자 키 1번을 누르면은 에디한테 표가 가는 거고, 2번을 누르면은 뽀로로, 3번은 루피, 4번은 포비한테 표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키보드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은 투표한 인원이 한 명 올라갔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키를 1번으로 눌렀다고 했는데 화면상에서는 누구를 뽑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엔 2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번. 뽀로로. 마찬가지죠. 그리고 3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키보드로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한 표씩 다 받았고,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에디한테 표를 한번 더 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1번을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제 투표할 인원은 5명인데 투표한 인원은 5명이기 때문에 투표가 끝났죠. 근데 결과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제 1, 2, 3, 4 중에 번호를 한 번 더 눌러야지 결과가 보이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보기 위해서 1, 2, 3, 4번 중에 아무거나 숫자를 하나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친구들이 몇 표를 받았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대장을 뽑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게 지금 스크래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와, 드디어 출발이다. 꽉 잡아. 와, 여기 진짜 깨끗하다. 그런데 뽀로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 박사님이 뭐 주셨는데. 차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힌트를 적어 놓았네. 여기 있다. 이 문제 속에 힌트가 있다. 뽀로로와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 미션은 선생님이 완성된 화면부터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DMZ의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생각했는지 클릭해 보세요 라고 박사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셨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7개의 장소 중에서 7개 장소란 여기 임진각, 그리고 도라산역, 대성동 초등학교, 판문점, 노동당 당사, 두타연, 그리고 펀치볼까지 이 7개의 장소가 지금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박사님께서 이 7개의 장소 중에서 한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임진각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니까 아니라네요. 대신에 힌트를 줍니다. 더 넓은 장소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임진각보다는 더 큰 동그라미에 있는 장소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도라산역을 클릭해 보니까 도라산역보다 더 넓은 장소래요. 그러면은 더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대성동 초등학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맞았대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생각한 장소는 대성동 초등학교였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장소를 클릭했어도 오답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대성동 초등학교보다 더 큰 동그라미에 있는 이 판문점을 클릭해 보면은 역시 틀렸다라고 나오고, 대신에 이번에는 더 작은 장소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장소들을 클릭해봐도 틀렸다라고 나오고 더 작은 장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맞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문제는 계속 바뀌어요. 선생님이 멈춤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이제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정답이 대성동 초등학교 아닐 겁니다. 이게 막 정답이 계속 바뀌어요. 이번에는 대성동 초등학교 한번 눌러볼게요. 아니라고 하죠. 더 넓은 장소라고 하죠. 그럼 대성동 초등학교보다 더 넓은 판문점. 판문점보다 더 넓은 장소래요. 이번에 노동당 당사. 맞대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두타연을 클릭해 보면은 더 작은 장소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내고 맞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에서 두 번째 미션을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 위에 있는 스크립트 보기를 통해서 명령어들을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면은 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답을 맞히려고 시도한 개수, 이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0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생각한 장소 번호를 1부터 7 사이의 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사님이 이 7개의 장소 중에서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은 장소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1번 임진각부터 7번 펀치볼까지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크기도 다 다르죠. 가장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1번 임진각, 그리고 1번보다 조금 더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2번 도라산역. 선생님이 다 이렇게 추측한 장소 번호를 1로 정하기, 도라산역은 2로 정하기, 대성동 초등학교는 3으로 정하기,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사님 스프라이트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박사님이 1부터 7 사이 중에서 아무거나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할 때마다 바뀝니다. 왜냐면 난수라고 했으니까. 난수라는 것은 랜덤이라 생각하면 돼요. 랜덤, 무작위.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맞히는 겁니다. 박사님이 지금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박사님이 몇 번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맞추는 건데, 만약에 박사님이 생각한 장소와 여러분들이 추측한 장소가 같다면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더해서 힌트를 주고 있죠. 만약에 생각한 장소가 추측한 장소보다 작으면은 더 작은 장소다. 만약에 크면은 더 넓은 장소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수 있게끔 요것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 1번부터 7번까지는 선생님이 다 완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박사 스프라이트 안에 있는 명령어, 그 중에서도 요것만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한번 다 만들어 봤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한번 본문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박사님이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문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판문점보다 더 넓은 장소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두타연이라는 장소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두타연보다 더 넓은 장소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큰 장소인 이 펀치볼이라고 하는 장소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펀치볼로 한번 보물을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볼로 출발.
드디어 도착했다. 그런데 보물은 어디에서 찾지? 저기 봐!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어. 혹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뽀로로와 친구들이군.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잃어버린 내 새끼들을 찾아주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미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 위에 있는 스크립트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이 수다를 이 새끼들이 있는 데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 뽀로로와 친구들이, 그죠? 그래서 이 수다를 클릭하면은 뭐뭐까지 반복해야 되는데 뭘 반복해야 될까요? 네, 새끼들을 찾을 때까지 뭔가를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수다를 이렇게 그냥 신만큼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 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앞에 이제 검정색의 벽이 있죠. 그래서 검정색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정색의 벽을 만나면은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데 이 수달의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검정색 벽을 만나면은 이제 방향을 조금 틀면은 또 검정색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벽을 만나면은 방향을 이제 틀면서 약간 뒤로 이동하는 그런 명령어도 필요할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수달이 새끼들을 안전하게 찾으러 갈 수 있게끔 한번 명령어를 만들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이 수달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검정색 벽을 만나면은 방향을 틀죠. 새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대암산 6늪으로 가보자. 우와, 보물이다. 우와, 우리 이제 부자 되겠는데? 뽀로로, 이 보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맛있는 것을 사 먹는데 다 써버릴까? 알았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을 보물찾기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들 DMZ 탐험 재밌었나요? 작년에 여러분들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쉽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학기 실과 시간에 또다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울 테니까 혹시나 어려웠던 친구들 있으면은 우리 실과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뽀로로와 친구들이 DMZ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했는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DMZ 자체가 우리나라의 큰 보물일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그것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의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DMZ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실과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또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여러가지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